오늘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지금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곧바로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열심히 삽니다.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쉬는 날에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마음 어딘가에는 늘 이런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인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지훈 작가의 혼창통입니다. 혼창통, 단 세 글자이지만 이 안에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쓴 이지훈 작가는 오랜 세월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그는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수십 년간 동서양의 리더들을 연구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넬슨 만델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종대왕, 시대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 창, 통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드물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다. 혼창통에 있다. 이 말이 처음엔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삶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위대함은 유명해지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만의 삶을 충만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저자가 말하는 위대함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혼이라는 글자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무속신앙, 영혼, 아니면 혼을 담는다는 표현? 저자는 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고 그 이유에 온 존재를 걸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의 이유를 말할 수 있으신가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이 대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일어나기가 싫다는 느낌. 그 느낌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째 계속된다면 그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혼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혼은 배의 나침반이다.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에 닿을 수 없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85년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사회와의 갈등 끝에 30살의 나이에 자신의 회사를 떠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겁니다. 굴욕감, 배신감, 허탈함.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 성공의 무게가 다시 초심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겠다. 이 혼은 회사가 사라진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넥스트를 세우고 픽사를 키우고 결국 다시 애플로 돌아와 세상을 바꾼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은 어떻게 찾을까요? 저자는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죽기 전에 후회할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안에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나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두 번째,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서 동시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하지만 싫은 일,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좋아하지만 못하는 일, 그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잘하면서 좋아하는 일, 그것이 당신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가? 심리학자 미하이 직센트미하이는 이 상태를 몰입이라고 불렀습니다. 혼이 있는 사람은 자주 몰입합니다. 그 몰입의 순간에 당신의 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거나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것만이 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는 부모의 혼, 손님이 한 끼 식사로 위로받게 하겠다는 요리사의 혼,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사의 혼, 그 혼들이 모여서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조.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걸. 창조는 천재들의 이야기야. 저자는 이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것을 다르게 연결하는 것이다. 이 말이 실감나게 다가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누구나 봐왔던 장면입니다. 하지만 뉴턴은 거기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왜 사과는 옆으로 가지 않고 아래로만 떨어지는가? 창조는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한 것에 왜? 라고 묻는 것, 당연한 것에 정말 그런가? 라고 묻는 것. 저자는 창조적 인간의 5가지 특징을 제시합니다. 첫째, 질문합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답을 빨리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질문을 찾는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쓰겠다. 그리고 나머지 5분에 답을 찾겠다. 둘째, 관찰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자 과학자이자 발명가였습니다. 그가 위대했던 이유는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의 날개를 수백 번 관찰하며 스케치를 그렸고 그것이 훗날 비행기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창조는 천재의 번뜩임이 아니라 오랜 관찰의 축적입니다. 셋째, 연결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창의성이란 그저 연결하는 것이다. 그는 서체 수업에서 배운 아름다운 글자 디자인을 매킨토시 컴퓨터에 담았습니다. 찬 철학에서 얻은 단순함의 미학을 아이폰 디자인에 녹였습니다.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을 하나로 잇는 순간 새로운 것이 탄생합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1만 번이나 실패하셨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에디슨은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1만 가지 발견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부끄러운 것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과정에서 실패는 데이터입니다. 이 방법은 아니구나 라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다섯째, 다른 분야를 넘나듭니다. 저자는 T자형 인간이 되라고 말합니다. 깊이 있는 한 가지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요리사에게서 디자인을 배우고 철학에서 경영을 배우고 음악에서 리듬을 프레젠테이션에 적용합니다. 경계를 허무는 것, 그것이 창조의 원천입니다.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조를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쪽이 아니야. 하지만 연구들은 일관되게 하나를 말합니다. 창조력은 훈련됩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매일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 습관이 쌓이면 누구든 창조적 인간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통입니다. 통은 통할 통입니다. 막힌 것을 뚫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통을 말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유창하게 발표하는 것.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진짜 소통은 상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맞는 말을 했는데 상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 반대로 말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왠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 차이가 바로 통입니다. 좋아하지만 못하는 일, 그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잘하면서 좋아하는 일, 그것이 당신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가?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테미하이는 이 상태를 몰입이라고 불렀습니다. 혼이 있는 사람은 자주 몰입합니다. 그 몰입의 순간에 당신의 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거나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것만이 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는 부모의 혼, 손님이 한 끼 식사로 위로받게 하겠다는 요리사의 혼,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사의 혼, 그 혼들이 모여서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조.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걸. 창조는 천재들의 이야기야. 저자는 이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것을 다르게 연결하는 것이다. 이 말이 실감나게 다가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수천 년
년 전부터 누구나 봐왔던 장면입니다. 하지만 뉴턴은 거기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왜 사과는 옆으로 가지 않고 아래로만 떨어지는가? 창조는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한 것에 왜? 라고 묻는 것, 당연한 것에 정말 그런가? 라고 묻는 것. 저자는 창조적 인간의 5가지 특징을 제시합니다. 첫째, 질문합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답을 빨리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질문을 찾는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쓰겠다. 그리고 나머지 5분에 답을 찾겠다. 둘째, 관찰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자 과학자이자 발명가였습니다. 그가 위대했던 이유는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의 날개를 수백 번 관찰하며 스케치를 그렸고 그것이 훗날 비행기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창조는 천재의 번뜩임이 아니라 오랜 관찰의 축적입니다. 셋째, 연결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창의성이란 그저 연결하는 것이다. 그는 서체 수업에서 배운 아름다운 글자 디자인을 매킨토시 컴퓨터에 담았습니다. 찬 철학에서 얻은 단순함의 미학을 아이폰 디자인에 녹였습니다.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을 하나로 잇는 순간 새로운 것이 탄생합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1만 번이나 실패하셨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에디슨은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1만 가지 발견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부끄러운 것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과정에서 실패는 데이터입니다. 이 방법은 아니구나 라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다섯째, 다른 분야를 넘나듭니다. 저자는 T자형 인간이 되라고 말합니다. 깊이 있는 한 가지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요리사에게서 디자인을 배우고 철학에서 경영을 배우고 음악에서 리듬을 프레젠테이션에 적용합니다. 경계를 허무는 것, 그것이 창조의 원천입니다.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조를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쪽이 아니야. 하지만 연구들은 일관되게 하나를 말합니다. 창조력은 훈련됩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매일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 습관이 쌓이면 누구든 창조적 인간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통입니다. 통은 통할 통입니다. 막힌 것을 뚫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통을 말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유창하게 발표하는 것.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진짜 소통은 상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맞는 말을 했는데 상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 반대로 말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왠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 차이가 바로 통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봅시다.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알겠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자는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합니다. 혼을 위해서는 매일 5분 조용히 앉아서 이 질문을 써보라고 합니다. 오늘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처음에는 답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 조금씩 윤곽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창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가지 왜를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합니다. 출퇴근길에 평소와 다른 길을 걸어보는 것, 자신이 전혀 모르는 분야의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읽어보는 것, 지금 하는 일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보는 것, 작은 시도들이 창조의 근육을 키웁니다. 통을 위해서는 오늘 주변의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라고 합니다. 답을 주려 하지 말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많이 힘들었겠다.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 이 작은 통이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혼창통이라는 책을 통해 3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 당신을 움직이는 이유. 불이 꺼지지 않는 내면의 등불. 창, 익숙함에 왜? 라고 묻는 용기. 다르게 연결하는 힘. 통, 나 자신과 타인과 세상과 막힘없이 연결되는 지혜. 이 3가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가슴으로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지금 당신의 혼은 살아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을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하루 당신은 무언가를 다르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에 한 번쯤 왜? 라고
라고 물어보셨나요? 세 번째, 당신 주변의 누군가와 오늘 진심으로 연결되셨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나요? 삶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보셨다면 그것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자 이지우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당신은 이미 혼창통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아직 깨우지 못했을 뿐이다. 그 말을 오늘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혼이 있고 창이 있고 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삶의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